자, 여러분 영준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그 몇몇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네.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정말 좋지 않다. 네. 네,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도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주급 상황이나 그 다음에 아직 미지급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분할 지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정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네. 선수들의 주급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시 재계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메시하고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멤버들, 특히 쓸모없는 움티티, 네. 인견 자원들. 그래 빨리 나가라. 네. 이런 렁글레. 선수들. 렁글레는 좋은 제의가 있을 때 팔 수도 팔 수 있다.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여하튼 이제 많이 정리를 해야지만 메시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라포르타 회장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일단은 요 얘기는 뒤에 하고 먼저 얘기할 부분은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데 얼마나 안 좋은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런데 현지 날짜로 6월 20일쯤인가 그때 2021 바르셀로나 소시오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문도 데포르티보하고 예. 이 네이버 카페 바르셀로니스타의 라풀가님의 글을 또 바탕으로 예, 해서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건데 라포르타 회장이랑 그리고 이전에 바르토메 회장 시절에 경제 담당하던 조르디 모이스랑 그리고 새로운 경제 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뽑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경제 상태가 어떤가,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소시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슈퍼리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뭐 메시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개판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난 거는 이것도 정확치 않다. 완전히 검토가 끝나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좀 완벽하게 수치로 드러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라포르타 회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 조르디 모이스 바르토메 회장 시절에 경제 담당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부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바르토메 회장 시절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주로 이분이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손실이 컸다. 근데 이건 변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팀도 다 그런데 뭐 우리만 이렇게 더 심각하냐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시오들이 야유도 보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무관중 경기를 치르면서 2억에서 2억 5천만 유로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전체 수익의 60에서 70% 안에서 임금 지출을 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소득 감소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총 부채는 8억 2천만 유로. 좀 크다. 커요. 근데 이제 순부채는 네. 4억 9,800만 유로, 그러니까 5억 유로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 부채는 한 8억 유로가 넘어가지만은 순부채는 5억 유로 정도에 잡혀 있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선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임금 삭감도 있었다. 삭감도 했고, 네, 그래서 딜레이도 시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 삭감으로 7천만 유로 정도 절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요 골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간 다음에 새로운 경제 담당관을 뽑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 담당관이 에두아르 로메우. 네, 에두아르 로메우 씨가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딱 보니까 빡돌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분의 골자는 그거예요. 팬데믹을 제외하더라도 개판이었다. 그거 아니었어도 너네 개판 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도약할지 아닐지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2018년 6월에는 1억 5,900만 유로 정도의 금융부채가 있었는데 현재 2021년 3월에는 올 초에 6억 7천만 유로의 순금융부채가 생겼다. 뭐 한 얼추 잡아도 한 4-5배 돼요. 네. 그런데 요 순금융부채 중에서 3억 4,700만 유로는 선수 영입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럼 절반 정도인데. 네. 이 선수들로 하여금 그럼 과연 트로피를 땄느냐로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니까 이제 소시오들도 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했다면 그러면은 이런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축구 경제적인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승을 한 팀이니까. 네. 여기다가 그 얘기도 합니다. 선수에게 밀린 급여
그래. 이것이 1억 6,600만 유로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 이거 지출돼야 되는 네, 돈인데.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여기다가 선수들에게 줄 돈. 줘야 될 돈. 여기에 다 클럽하고도 또 빚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종료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급돼야 네. 될 것들. 할부로 산 선수들도 있고 뭐 이러다 대다수의 보면 이제 어떤 그 이종료 지급은 다 나눠서 지급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할부로 산 선수는 거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너스 조항이 있죠. 옵션 네, 뭐 이런 옵션으로 것도 해서 있고. 계속 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금액도 있다. 일시불 바이아웃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이종료는 뭐 계약 기간이 5년이면 장부상으로도 그렇고 나눠서 지급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가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빡쳐서 한 얘기가 감사가 끝나면 늘어날 것이다. 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그래, 되느냐? 해결책.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5억 2,500만 유로를 대출받을 생각이다. 새 대출이 필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하나 이상의 공인된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대출을 받을 것이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를 바로 한 거는 골드만삭스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네. 되고 있는 상태다. 네. 그러면은 5억 2,500만 유로라는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얼마고 그리고 이 상환 기간은 얼마냐? 예, 몇 년 동안에 갚을 것이냐? 이자는 연 최대 3%. 야, 근데 이 금액의 연 3%면 이게 보통은 굉장히 아니죠. 어마어마한 금액일 텐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일단은 불을 꺼야 돼요. 불을 꺼야지. 네. 그리고 상환 기간은 15년으로 잡아놓을 좀 것이다. 일단 장기로. 장기로 잡아놓고 연 3%로 요걸로 해결할 것이다. 바르셀로나는 클럽이 워낙에 이제 메가 클럽이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이게 잘 굴리면 저는 이게 막 물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클럽이 끝나버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줘야 네. 되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라포르타 회장이 얘기하기를 이전 경제 담당관이 얘기할 때 야유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포르타 회장이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지. 또다시 도약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뭐 자부심이 있다. 이런 지금 얘기했습니다. 상황에 지나간 바르토메오만 욕한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쨌든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자, 요 사항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예요. 깝깝하다. 깝깝하다. 와, 근데 진짜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라포르타 회장이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슈퍼리그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은 뭐 연 7억 정도가 들어오고 뭐가 어떻게 됐을 텐데 이것이 잘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빚이 많다고 해서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되죠. 나가야지 그래도. 지금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문도 데포르티브는 오히려 라포르타 회장의 그런 인터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요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더욱더 이슈가 되는 건 왜 메시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FA 상황이잖아. 재계약은 할 거라고 하는데 계약 소식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막 루머가 나오니까. 네, 물론 대회 중이긴 합니다만 코파 아메리카. 근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함이 있죠. 바이나이들도 그래. 그러다 결국에 파리로 갔으니까. 네. 근데 이제 라포르타 회장 얘기는 메시하고 이야기는 잘 전개가 되고 있는데 발표가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같은 경우에는 비율형 연봉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익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지를 그렇지. 연봉으로 정해둔다. 근데 이거를 오버하다가 결국은 파산하는 파산하니까. 클럽들이 있거든요. 예,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정해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총 수입이 늘어나면 결국 연봉 상한선은 올라가게 올라가는 됩니다. 거죠. 근데 총 수입이 떨어지면 연봉 떨어지는 상한선은 거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클럽은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고주급자들이 많은데 팬데믹 때문에 수익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내려가면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 골 때리는 아니에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바르셀로나와 지금 라리가 우승을 다투는 팀들을 비교했을 때 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연봉 상한선이 살짝 올라갔어요. 오히려. 네, 선수들이 대거 정리했잖아요. 아, 그거는 이거 어쨌든 잘한 거라는 거죠. 클럽의 운영을. 네, 영입이 없었잖아요, 거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좀 올라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약간 내려왔습니다. 살짝 내려왔고. 살짝 내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영을 잘한 거지. 바르셀로나는 뚝 떨어졌습니다. 대폭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와, 골 때린다. 네, 그러니까 이 연봉 상한제를 했을 때 클럽의 수익에서 이제 뭐 전체적인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 스페인 언론을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막 선수 연봉, 선수 이적료에서 감가상각된 부분, 뭐 있겠죠. 임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단 비용 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냥 비용. 네. 큰 비용. 네, 큰 비용을 빼고 거기다 이제 부채 상한액, 부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갚아야 되고. 네, 매달 나가는 상한액을 또 빼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인 수익을 보고 그 수익에서 일정 퍼센트지가 연봉 상한선으로 정해진다. 정해지고. 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각 클럽은 약 3월에서 4월인가 그때 이제 라리가 협회에게 제출을 하고 라리가 협회가 이거를 검토한 다음에 공증기관에서 또 공인을 하고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연봉 상한선이 정해지거든요. 정해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 연봉 상한선이 어마어마하게 낮다.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뚝 떨어졌다. 제가 알기로는 2018-19 시즌에 바르셀로나의 연봉 상한선이 6억 3,290만 유로, 6억이었어요. 6억대. 네, 6억대. 그리고 2019-20 시즌 그 다음 시즌의 연봉 상한선이 6억 7,100만 유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연봉 상한선이 6억대가 바르셀로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수익도 컸으니까 이 선수들을 이렇게 고주급자로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바르토메오가 1억짜리들을 막 사죠. 막 샀지. 네, 그리고 판데믹이 터지죠. 그럼 이제 수익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연봉 상한선이 3억 4,700만 유로로 뚝 떨어집니다. 절반이야 거의. 네. 그냥 느낌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라키티치 좀 팔지 말지, 루이스 수아레스 팔지 말지 막 이랬잖아요. 다 팔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이것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고주급자라든가 아니면은 올 때 이적료가 높았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은 이제 매년 감가상각비로 연봉이 그 이적료가 책정이 되니까 나가잖아요.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다가오는 시즌에는 3억에서 1억 5천만 유로 정도로 떨어진다. 또 떨어지네요. 또 떨어진다. 그래서 50% 정도로 더 떨어질 것이다. 야 이러면 선수들 주급 어떻게 줘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 셀러리캡 위반이잖아 그러면. 네. 그러면 선수들 연봉 다 삭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죠. 다 삭감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보전을 해주려면 나중에 이 이후에 다른 방식으로 피를 주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자유 영입으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했잖아요. 네, FA로 데려온 선수들은 주급이 높지 않아. 주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포르타 회장이 아예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금 연봉 상한선에서의 넘은 범위가 110% 정도가 된다. 110%.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메시하고 계약이 가능하다. 메시도 당연히 연봉이 다운돼서 계약을 합니다. 메시가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런데 메시가 받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거를 줄이더라도 부담스럽죠. 그렇지. 그러니까 메시하고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 연봉 상한선을 또 지켜야 되니까 기존 선수들을 또 쳐야지. 치고 남는 선수들의 연봉을 낮춰야죠. 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라리가의 타바스 회장하고 바르셀로나 측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측이 생각한 거는 그거예요. 메시하고 2년 계약이지만 메시의 연봉을 5년에 나눠서 내겠다. 그런 방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요거 편법 아니냐.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타바스 회장이 해주나? 노. 안 된다. 이거는 예외는 없다. 다른 클럽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 틀린 말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메시 계약했을 때 뭐 엠버서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이 메시 2년 동안의 연봉을 5년에 나눠서 줄 생각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엠버서더 오고 뭐 하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은 거기에 가겠죠. 자, 메시하고 계약하려면 누굴 쳐내야 되느냐. 그렇지. 웬만한 친구들은 다 안녕입니다. 사실 덴벨레 같은 선수들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선수들 뭐 이 어떤 그 최근에 또 안 좋은 이슈도 있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이런 거를 뭐 다 떠나서 고주급자들 아니에요. 네. 이런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가? 자, 일단은 쳐낼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쳐내고 있는데 토디보 이적했고요. 토디보. 콘라드 이적했고요. 주니오르 피르포 리즈하고 이제 거의 뭐 직전이고. 트링캉은 임대 갔고요. 네. 그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계약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고. 진짜? 네, 왜냐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1억 유로짜리 선수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쿠티뉴. 네, 쿠티뉴 그래서 알아봐라. 얘 나가야 돼. 알아봐라. 그리고 덴벨레가 정말 나쁜 놈인 게 요 기간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또 유로 가서 부상당하고 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욕먹고. 근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연봉을 확 낮춘 거에 재계약을 넣습니다. 너 이거 재계약해라. 그리고 이적료라도 나중에 받으려면 일단 재계약 재계약해놔야 돼. 네. 그래서 그리즈만도 내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억짜리들을 빨리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즈만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일본 기업한테 스폰을 받잖아요. 라쿠텐. 네. 그런데 이제 덴벨레하고 그리즈만이 또 문제 일으켰잖아. 엄청 멍청한 짓을 네, 했죠. 네. 물론 이제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불어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걸 떠나서 뭐 언어, 외모 다 아니 너무 미개한 거야 그거. 네. 만약의 경우 바르셀로나가 예전 같은 상황이었으면 네. 둘 다 내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얘기하고 싶어요. 나가라. 네. 둘 다 내보내야 이거는 된다고. 클럽의 명예를 네. 실추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덴벨레가 얘는 또 교묘한 타이밍에 장기 부상을 당한 바람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즈만을 내보낼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억짜리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적료를 받으면서 내보낼 수 있는 자원은 그리즈만이 아닐까? 그리즈만이다. 네, 여기다 이제 피아니치하고는 계약 해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너 그냥 걸어 나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도대체 왜 한 거야? 뭐 장부상 때문에 했지만 그때도. 그거 소시오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장부상 그거냐? 그래. 이거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 근데 네. 그것 때문에 한 거 맞잖아. 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선수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기존 선수들 연봉 낮추는 거. 그렇지. 근데 그 선수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팀 운영을 하려면 알바, 부스케츠 뭐 다 받아들여야 이런 기존 돼요. 자원들 네. 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은 자원들. 그래서 뭐 렁글레, 세르지 로베르토 이런 선수들 만약에 영입 제의 온다, 괜찮다, 내보낼 수 가라. 있다. 그리고 뭐 움티티 같은 경우에 네. 야, 너 알아봐. 나가. 나가. 움티티 싫어요. 저 아직 있을래요. 이랬거든. 나가라 좀. 나가.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르셀로나가 메시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발표를 하니까. 네. 그 라포르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본인 이거 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선수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그래야 얘기를 되겠네. 했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뭐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네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바르셀로나가 지금은 선수단을 정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연결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파우토레스에게 제의했다. 있었어요. 뭐 라포르테 얘기도 있었고. 라포르테가 바르셀로나를 원하고 맞아요.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생각은 이거예요. 선수단 정리를 웬만하면 다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승의 끈은 놓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우승을 하고 그래야 결국엔 선수는 돈이 벌릴 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렁글레 제의 오면 렁글레 나가고 그 자리에 좀 오버를 하더라도 연봉 상한선을 맞추는 선에서 까닥까닥하게. 라포르테하고 그래 아니면 파우토레스 둘 중에 한 명은 영입하고 싶다. 이게 있는 거죠. 사실 전 그래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산다고. 근데 바르셀로나는 근데 그 3년 간 거 같아. 간 거 같아. 1, 2년, 3년이 지나갔어. 지금 위험 순위가 너무 높아. 그리고 거기서 진짜 여기 온 거야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연봉 상한선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어렵다.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상호 간의 계약 해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움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상호 간의 계약 해지가. 왜냐면 움티티는 남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피아니치는 이게 가능하죠. 그렇지. 나는 딴 데 가고 나도 싶어. 싫다. 이게 가능한 상황이니까 만약의 경우 잘 안 팔린다 싶으면 계약 해지 방향으로 갈 그래야 거예요. 주급이라도 아끼니까. 자, 바르셀로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일단 이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어떻게 보면 라포르타가 정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건데 뭐 이 사람도 뭐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이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구단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책무를 어깨에 얹고 시작하는 상황. 그러면 메시 재계약이 발표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고 해결을 좀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이제부터는 선수 파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팔아야지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정리해야지만 계약 해지하고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심각합니다. 사실은 뭐 바르셀로나도 심각한데 뭐 우리 집 상황도 뭐 똑같아요. 모든 집들이 다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넘길 거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다 그래도. 혹시 형수 몰래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요.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여보 아니야. 대출은 아니야. 텐트 하나 샀을 뿐이야. 할부로 샀어. 미안해.